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양수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거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우리? 저요? 한 2주 됐나?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 잘 모를 것 같은데 저희는 2주 만에 뵀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그러시구나. 예, 그렇게 됐죠. 오늘 아무튼 또 되게 재밌는 주제로 준비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 저희가 매번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연금이라는 게 근데 좀 저희가 지금 대상을 한 연령층으로 지금 한정을 짓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20대, 30대한테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노후라는 개념이 너무 멀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예. 그러네, 진짜. 예. 우리 관심 있는 세대들이 20, 30대도 정말 중요한 우리 시청자층일 텐데 그렇죠. 그분들에게 연금을 얘기한다면 너무 먼 거 아니에요? 뭐 30년, 40년 그렇죠. 뒤 얘기인데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좀 약간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좋다. 좋은 예, 정보다. 왜냐면 우리 또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맞아요. 예, 핫 트렌드를 좀 얘기를 한번 그치. 해보려고 해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파이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Fire. BTS의 파이어 불타오르네. 그 우리 세대에는 파이어는 은퇴라고 해고. 그렇죠, 해고. 해고였어요. 해고. You fire. 네, 했을 맞아요. 때는 당신 맞아요. 해고야 이렇게 되는 건데. 영어로는 burn인가 뭐 이렇게 되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좀 하고 뭐 그것 때문에 회사에 뭐 목매다서 살고 막 이러고 했었었는데. 참 언제 때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장님 그래, 세대는 나야 뭐 이제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아무래도 평생 직장이라는 표현을 맞아, 썼잖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그때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그런지 번 알았었죠, 그런지. 들어가면 이렇게 평생 다녀야 되는 게 직장인 줄 알았고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하더라도 참고 다니는 게 직장이었죠. 그쵸. 사실 저희 뭐 20년 정도만 뒤로 가더라도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미국의 파이어 세대는 뭐냐면 이제 파이낸셜 인디펜던트 얼리 리타이어 얼리가 해야 네. IR이 되겠구나. 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IRE. 예. 리타이어 얼리. 그러니까 얼리 리타이어죠. 그러니까 은퇴를 빨리 하고자 하는 세대를 칭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유행했던 욜로라는 개념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쵸. 네. 욜로는 사실은 우리나라 뭐 3포 세대, M포 세대 이러면서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차라리 그냥 뭔가를 준비해서 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좀 즐기자라는 측면에서 뭔가 작은 소확행 얘기하고 뭐하고 했던 것 네네, 같아요. 맞아요. 한동안 유행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아직도 조금 더 유행이긴 해요. 네, 아직도 조금 더 유행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한테 선물하는 게 조금 늘 일상화돼 있거든요. 저는 그치. 요즘도 그러니까 자꾸 좀 돌아가서 죄송하긴 한데 요즘도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저 어릴 때는요 외식을 언제 했냐면요 시험 끝나고 한 번 했어요. 아 진짜? 그죠. 학교 시험 끝나면은 아빠가 성적 잘 받아오면 돈가스집 한번 가고 그랬어요. 하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이 어렸을 때는 졸업식 날이었네. 그렇죠. 1년에 한 번일 수도 1년에 한 있어요. 번일 저는 수도 한 있어요. 두세 달에 한 번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맞아요. 치킨 한 번 시켜 먹으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애교를 이게 부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깨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해야 주말에 한 번 시켜줄까 말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격세지감이라고 느끼는 게 이 친구들이 요즘은 그냥 날마다도 치킨 시켜 먹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얼리 리타이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욜로랑 반대로 극단적인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생활비만 빼고는요 다 이제 투자나 저축으로 넘기는 거예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 파이어족은 낡고 좁은 집에 살면서 월세를 아끼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떨이 음식을 사 먹는데요, 세상에. 그래서 소득의 50에서 70%가 되는 저축하고 그렇게 모은 돈이 연소득의 약 30배가 되면 퇴직해 투자 수익금이나 예금 이자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네요. 맞아요. 제가 오늘 이 복장이 사실 제가 이제 동호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사실 네. 할리 동호회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예전부터
아, 존경스러웠어. 할리 데이비슨의 그 느낌. 이게 벌서면서 이렇게 타는 거죠. 근데 같은데 우리 이렇게 예쁜 양순희 팀장님께서 야, 그런 동호회 활동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꽤 오래 활동하셨어요. 꽤 됐죠. 사실 이제 그것도 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망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883이라는 기종, 좀 제일 작은 기종이긴 한데 그걸 탔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은퇴가 한 45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안 되신 거죠? 그렇죠. 아직 안 됐죠. 한 5년 조금 더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좀 서론이 길었지만 좀 그냥 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은퇴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재테크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금을 금융상품으로 만드는 그렇죠. 그 방법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 수익금이나 예금이자 생활하는데 그 투자 수익금이나 예금이자에 대한 이 사람들의 솔루션을 사실 오늘 얘기해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기대가 된다. 네. 그래서 혹시 조물주 위에 있는 분 아세요? 건물주죠.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였거든. 한참 동안. 그래가지고 저도 작은 건물이나 뭐나 이런 거 혹시 월세 나오는 것들이 없을까? 근데 돈도 없고 너무 좀 비싸고 들어보면 또 관리도 되게 힘들다 그러고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500만 원부터 건물주가 되실 수 있어요. 진짜요? 네. 500만 원부터 어떻게 돼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연금 대체 상품으로 리츠라는 상품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리츠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거는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좀 아름아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슈화되기 시작한 건 작년이에요. 네. 작년에 롯데리츠를 이렇게 그 공모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모 경쟁률이 무려 아까 67대 1이었죠. 맞아요. 제가 사실 이거를 잘못 봐서 6대 1로 봤는데 6대 1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67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있고 나서 사실 이제 농협 리츠를 어떤 제 고객님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롯데 리츠는 못했지만 농협 리츠를 한 번 더 해볼까 한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근데 요즘 온라인 쇼핑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쵸, 사람들이 맞아요. 안 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롯데리츠보다는 이분은 농협리츠에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네, 이런 걸 좀 아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 말 맞다나 농협리츠는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냐면요. 300이 넘어요. 정확하게 여기 얼마였죠? 보니까 317대 1의 경쟁률을 맞아요. 엄청나다. 317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 진짜 다 하는 것 같다. 맞아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광풍이었었던 거예요. 왜냐면 강남에 있는 빌딩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좀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고객님들 관심이 좀 더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리츠에 관심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츠를 통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가지 정도 일단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당연히 리츠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다시 고객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주식 형태로 거래되는 말 그대로 주식이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수익 때문에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데 제가 오늘 사실 파이어에 더 어울리는 리츠로 추천하는 거는 해외 부동산 리츠예요. 왜냐면 여기에 하나 더 환 차익까지 얻으실 수 있는 게 바로 또 해외 부동산 리츠거든요. 근데 해외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GNL이라는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GNL이라는 종목은 300개가 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300개가 넘는군요. 네. 와, 우리나라 리츠도 한 6, 7개 정도 건물 가지고서 사실 리츠 이렇게 상장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300개는 엄청나다, 규모가. 그렇죠. 네. 아주 규모도 굉장히 크고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회사가 뭐 페덱스랄지 또 ING생명이랄지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고 거의 공실률이 제로에 가까워서 임대가 99% 이상 되어 있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좋은 게 뭐냐면 분기에 한 번씩 배당을 해줘요. 분기에 한 번씩? 네, 3개월마다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은 진짜 한 3종목 정도 하면은 매월마다 받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선택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GNL이라는 리츠 종목 말고도 배당 주식 혹은 또 다른 리츠를 통해서 이렇게 월마다 이렇게 나오게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리츠라는 것이 잘 모르는 우리 또 시청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리츠가 보통 뭐예요? 리츠 같은 경우는 건물을 주식화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까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건물주라고 하는 게 하나의 건물을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네. 고리타분하지만 등기까지 맞춰서 내 이름으로 딱 된 건물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건물주죠, 말 그대로. 그쵸.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건물이나 또 특히 뭐 미국에 뉴욕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300억 이상이다. 그쵸. 그럼 300억을 개인이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맞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법인이라든가 공동투자 형태로 그 건물 소유주가 여러 명인 거죠. 근데 대신에 그렇게 건물 소유주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매각을 하거나 그쵸. 네. 아니면 이 관련된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제일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걸 그냥 통으로 주식 형태로 만든 거죠. 쪼개서. 그러면은 하나의 회사이거든요. 똑같이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제가 관리 회사 같은 느낌. 아까 500만 원, 300만 원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제가 그 그러니까 내가 건물 주식을- 그렇죠. 주식을 소유했으니 그렇지. 그 구매하면 건물의 되는 주인이 거니까. 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내가 삼성전자 주식 가지면 삼성전자 맞아요. 주주니까 뭐 주인이잖아요. 삼성전자 주인이지 뭐. 맞아요. 그래서 이 GNL이라는 리츠 말고도 예를 들면은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게 4차 산업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인구들이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요양산업 이런 데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만 리츠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4차 산업 중에서도 유통이나 이런 거 특히 아마존이나 네. 이런 뭐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뭐 배대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제 저장 창고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배송되기 직전에 이 창고만 또 리츠로 만든 창고도 부동산이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리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츠 종류도 굉장히 많고 정말 다양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리츠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리츠가 있고 또 좀 더 공격적인 리츠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아까 500만 원이면 돈이 좀 있어야 되나 보죠. 아까 해외 거기 아까 아무래도 이제 시작을 할 때 리츠. GNL 리츠 같은 경우는 뭐 한 300에서 500 정도 목돈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파이어 극단적인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재테크에 굉장히 유용한 거죠. 왜냐면은 적금을 이제 고객님들께서 한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모으고 나면 그쵸. 딱 만기 되면 뭐 300, 500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가 굉장히 좋은 돈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를 바꿀 게 생겨요. 이 상황이 되면.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네, 그 정도 돈이면. 해외 여행도 한번 그렇죠. 가고 싶고. 여행을 한번 또 그러니까 항상 자기한테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치, 고객님들은 해외여행 한번 가시고 또 어. 이렇게 명품백 하나 사고 싶고 그렇지. 또 지갑도 하나 바꿔야 될 맞아, 때가 된 것 맞아. 같고 또 핸드폰도 바꾸고 싶고 또 막 차도 이걸 선수로 해가지고 차를 이번에 한번 바꿔 그러니까 막 팔고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할부를 좀 그렇죠. 하는데 뭐 이제 초기 그러니까 있던 차를 팔아야죠. 그렇지. 있던 차 팔고 요거 보태서 그렇지. 선수하고 한 30만 원씩만 내면 될 것 같은데 맞아, 이제 이런 맞아. 식으로 또 바뀐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어중간한 목돈 같은 경우를 리츠로 시작을 해보시면 금융상품의 이해도가 올라가는 또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리츠라는 것은 저도 그냥 그 시험 볼 때나 아니면 뭐 공부할 때만 알았지 실질적으로는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리츠한 게 이게 농협 리츠나 롯데 리츠도 불과 이게 법적으로 허가 나가지고 한 게 작년이고요. 이제까지는 부동산 펀드. 맞지. 예, 부동산 펀드 리츠가 정도만 아니고 있었다. 리츠가 아니고 부동산 펀드죠. 근데 펀드는 말 그대로 그래서 배당을 계속 받지는 못하니까 그냥 사고 파는 어떤 시세 차이라든지 안전 자산의 위주였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부동산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관리회사에 내가 주식을 소유해서 그렇죠. 그 회사가 계속 매월 임대를 받는 것을 내한테 다시 이렇게 수두를 준다면은 아마 그게 수익률도 괜찮지 않았어요? GNL 리츠가 GNL이 한 5% 6% 났을 지금 거예요. 방송 촬영하는 기준으로 해서
거의 작년에는 한 10%가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10% 정도 났고 제가 알기로 그 수익률은 한 5에서 6% 정도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이 10% 났고 수익이 5% 났으면 15% 정도를 시세 이렇게 다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그리고 그렇죠. 환차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반대로 또 이제 달러로 받는 거니까 또 이제 그런 좋지, 이제 또 맞아. 좋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약간 연령층이 낮다 이렇다고 하면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 연금 멀게 느껴지신다 그러면 파이어라는 게 요즘 파이어 세대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다라는 거를 상기를 해보면서 그래 어차피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는 이유가 즐거운 어떤 생활을 위해서 그쵸? 그러는 거니까 즐거운 생활. 그 즐거운 생활이 노후가 꼭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볼 때는 지금 은퇴를 앞두신 분들한테도 사실 도움이 될 정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그럼요 왜냐면은 누구나 뭐 당장 많이 준비를 못 하셨다면은 우리나라 즉시연금이라든지 뭐에 넣어도 사실 금리가 워낙 작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 적으실 텐데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쪽 해외로도 관심을 돌리셔가지고 아 내가 뭐 어차피 시세 차익은 내가 잘 모르겠어. 어차피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받지는 못하는데 시세 차익은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 사실 배당 수익은 매달 나오는 거잖아요. 캐시카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뭐 맞습니다. 당장 이게 돈 오르는 거 내가 집 빨고 앉아 있어봐야 집값 오르면은 좋기는 하지만 그 오른다고 해서 그게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에서 낼 수 있는 돈을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내가 짜장면 탕수육 먹고 싶은데 그거를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배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 리츠라는 것도 저는 되게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볼 만한 정보가 아닙니다. 네, 혹시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당신 피디한테 연락드리든지 저희 연금연구소에 문의하셔도 저희가 뭐 예, 답을 맞습니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무튼 오늘은 저희 연금연구소 주제로 리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